28강입니다. 오늘은 그 연나라 그 수능에 사는 그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연나라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마을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뒤쫓아다니면서 어린애들 흉을 보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막 그 걸음걸이를 또 다른 애들이 흉내내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청년한테 그 한나라 수도 그 한단에 가면은 걸음걸이들이 반듯반듯하게 걸으니까 당신 거기 가서 한번 그 훈련을 하고 걸음걸이를 보고 또 걸음걸이 고쳐서 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밤을 새워서 이제 한나라로 가게 됩니다. 한나라로 가니까 역시 거리도 반듯하고 사람들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생겨가지고 걸음걸이도 막 반듯반듯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계속 흉내를 내고 오늘은 이제 아가씨들 걷는 흉내를 내고 내일은 또 아저씨들 걷는 흉내를 내고 모레는 또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 흉내를 내고 계속 한 달을 냈어요. 냈는데도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이제 막 각양각색의 그 걸음걸이를 계속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려고 보니까 본인 걸음걸이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걷고 다녔던 어떤 형태마저 잊어버리고 자기 그 연나라로 돌아갈 때는 기어서 갔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그 명백한 그런 어떤 주관도 없이 이것저것 그냥 배우러만 다니는 거예요. 배우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그런 어떤 주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배워나갈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막 배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장점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자기 것을 확실히 만들어내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맹목적으로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기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그 고사성어 한단지보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자기 것을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처럼 무차별하게 막 그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 흉내내는 것은 자기 것마저 잊어버린다는 한단지보 얘기하면서 오늘 28강 시작하겠습니다. 28강은요. 내게 꿈틀대는 내면이 있는가, 또 이상적인 어구를 찾아서 고치기를 반복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식은 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옛날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를 써야지 무슨 고민하기 위해서, 고뇌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게 꿈틀대는 내면이 있는가. 그 내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속 부분이에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두근거림이라든지 꿈틀거리는 그 내면이 있는가. 꿈틀대는 것이 없다면 시를 써도 좀 딱딱하죠. 예를 들면 보고문이나 논설문처럼 딱딱합니다. 메모 습관은 언어를 살아있게 한다. 메모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도 4, 5년, 10년 그 정도에는 메모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시 메모를 하는 습관, 또 허다못해 그 스마트폰에 메모리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메모가 축적돼야 됩니다. 머릿속에다 계속 축적시킨다는 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라든지 어떤 그 좋은 이미지라든지 좋은 옷구라든지 그 생활하다 발견되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글을 쓸 때 그거를 충분히 재창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끙끙댄다는 것은 신선한 언어 조합을 위한 것이다. 끙끙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민하는 거죠. 어떤 신선한 언어 조합. 어떻게 언어를 단어와 단어를 조합을 해야 정말 훌륭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정말 멋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헤매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얻을 수 없다. 헤맨다는 것은요, 찾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찾고 또 그 이면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면의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다. 범위가 넓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이, 본인의 내면이 두근거린다든지 꿈틀대야 돼요. 꿈틀거리려면 또 메모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많은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해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시 한 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그 도중에 어떤 것을 하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일시정지입니다.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사를 가는 날이네요. 방이 빠르게 무너지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고여 있습니다. 방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가재도구를 지금 이사 가니까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방 구조는 평면에다가 가재도구며 옷이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갖추고 있는 게 방 구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지금 다 꾸러미로 싸거나 빼거나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먼지 가득한 수평선이 보입니다. 이걸 보면요, 농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신기하게도 따뜻한 수평선이 나타나요. 아무리 잘 닦았어도 그 속에는 잘 못 닦거든요. 그 먼지가 덕지덕지 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시인은 수평선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평선으로 했다 하면은 지금 이 방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바다는 오래 고여 있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떤 물도 썩죠. 손끝이 가리킨 곳은 바다 한가운데 한쪽 방향으로 주름진 파도를 따라가면 입술이 움찔거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름진 파도를 따라가는 장판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 움찔거립니다. 바다가 흔들릴 때마다 빈방은 꿈꾸는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이거는 바다가 흔들리니까 지금 장판을 꺼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흔들리니까 방이잖아요. 그게 방을 바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뭐 옷을 꺼낸다든지 박스를 꺼낸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게 다 지금 파도처럼 흔들리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를 한 장씩 넘기면 색바란 바랜 물고기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장판 있잖아요. 장판 밑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얼룩져 있어요. 그 콘크리트로 세면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세면이 됐는데도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그 장판이 얇고 그래서 이 방바닥이 딱 보면 요즘 음지 쪽에는 좀 습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습기가 있고요. 이쪽은 하얗고 저쪽은 좀 좀 검었고 그런 색이 있습니다. 그거를 색바랜 물고기라고 표현했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자, 이사 가면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그냥 문 열어 가기도 좀 잠잖아요.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문을 딱 잠그니까 내 몸에 누군가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느닷없이 문을 잠고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방이고 내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쓴 거예요.
그게 잘 써진 겁니다. 이게 그냥 이 3단계로 써져 있어요, 지금. 이게 이사를 가고 방과 바다와 내 몸, 속. 네, 내가 딱 이제 생각을 잠가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거지 이제. 네, 이사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일시정지라는 그 제목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전혀 이 시와 관계없는 시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딱 내가 딱 가만히 숨을 멈추고 뭘 생각하고 있다가 딱 일시정지 시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예. 본인을 일시정지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방에 이사 가는 거, 문을 딱 닫으니까 일시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제목을 붙일 때 꼭 그 시의 내용에 완벽하게 부합해서만 그 제목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일시정지라는 그것 속에다가 그걸 다 그 순간에다 딱 넣는 거예요. 일시정지니까 순간이잖아요. 순간. 예. 그 한 몇 초 동안의 사이. 일시정지. 거기에 딱 모든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정지라고 해서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 앞으로도 이 제목을 붙일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제목이 저도 시 써보면은 제목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목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꼭지인데요. 우리 꼭지를 그 손수철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꼭지. 꽃 지더니 가지들은 숲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솟아오르는 유선 따라 젖무덤들이 봉긋봉긋합니다. 여름이 큰 감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매미들은 고요를 정복한 것 같습니다. 끙끙거리며 담장을 기어오르는 박주아가리가 툭 터지며 신선한 우주 하나를 쏟아냅니다. 붙어 지내온 세월 동안 꼭지는 높고 쓸쓸한 웃음이었을까요? 젖꼭지, 감꼭지. 아까 진기 바른 엄마의 젖꼭지를 보고 부르르 떠는 나의 낯빛을 보셨죠. 꼭지에서 떼어내려는 순간 생이 뭔지 알 듯 했어요. 마구 떨리고 두려워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뼈 울음으로 입술에서 멀어지는 꼭지와 교신할 때 저 감꽃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톡톡 떨어진다는 것은 혼절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웃을 수 없듯이 목숨의 중심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꼭지. 한 사람이 그리울 때는 젖꼭지, 감꼭지. 꼭지만 봐도 울컥합니다. 꼭지. 꼭지라는 것은 잎사귀나 그 열매가 달려있는 짧은 줄기. 부르케어에서 거기까지예요. 짧은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머리꼭지라고도 하고요. 수도꼭지. 머리꼭지는 정수리를 머리꼭지라고 그래요. 수도꼭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용꼭지는 뭘까요? 공용꼭지는요, 공동으로 쓰는 수도꼭지. 그걸 공용꼭지라고 그럽니다. 자, 꼭지입니다. 꼭지는 생명이에요. 생명. 네. 여기서는 꽃 지더니, 이제 꽃이 졌네요.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들은 숲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꽃이 지니까요, 이제 꽃이 지면 거기서 또 이제 um이 터 올라오잖아요. 가지가 이제 자꾸 숲 쪽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가지들은 숲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돋아오르는 유선 따라 젖무덤들이 봉긋봉긋합니다. 유선 따라서 젖무덤, 어떤 꼭지 그가 이제 볼급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름이 큰 감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매미들은 고요를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요. 감나무가 이제 그늘에다가 여름이 더우니까 그 그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름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매미들은 앵앵 울으면서 고요를 완벽하게 정복해버리는 거죠. 여름에는 참 시끄럽기도 하죠.
끙끙거리며 담장을 기어오른 박주가리가 툭 터지며 신선한 우주 하나를 쏟아냅니다. 그 박주가리라고 있어요. 박주가리 흔히 있습니다. 이게 새박넝쿨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박넝쿨. 여러 해 살이 덩굴풀이에요. 7, 8월에 이제 꽃도 피고요. 그 잎은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주가리하고 하수하고 거의 같아요. 흡사해요. 근데 박주가리는요, 그 잎이나 줄기를 손으로 이렇게 끊어내면 하얀 진물이 나와요. 굉장히 사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하수를 먹으면 하얀 머리가 검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건데, 박주가리는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요. 박주가리 당뇨병이나 혈압이 있는 분들, 달에 먹거나 뿌리, 줄기 다 드셔도 그 독성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몽땅 먹으면 안 되고요. 네. 그 박주가리인데, 박주가리가 이제 그 꽃을 피워가지고 그 씨앗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갓털이 돼갖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이게 제가 그 옛날에 농원 할 때 박주가리 씨가 이렇게 이만하거든요. 그리고 굳으면은 손으로 탁 쳐요. 이렇게 딱 지금 바람에 불으면 환상적으로 이게 나비처럼 막 흰 비둘기처럼 날아가요. 엄청나게 멀리 갑니다. 박주가리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덩굴 식물인데 촌에는 흔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신선한 우주 하나를 쏟아냅니다. 붙어 지내온 세월 동안, 자, 가지와 거기에서 이제 그 부름캐에서 꼭지로 해서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뭐가 붙었어요. 꼭지는 높고 쓸쓸한 웃음이었을까요? 젖꼭지, 간꼭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젖꼭지 생명의 모태잖아요. 예, 이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가진기 바른 엄마의 젖꼭지를 보고 부르르 떠는 나의 낯빛을 보셨죠? 앞가진기를 이제 애들 이제 어렸을 때 그 젖을 떼려면 이제 이빨도 나고 그러면 꼭 물어버리면 굉장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짜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거기에 그 앞가진기라고 옥도전기라고도 빨간 그 머큐름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그 아까 우리 손수저 의장님 그 담배 때 나오는 그 타르나 니코틴 성분 그거를 이렇게 새카매잖아요. 그걸에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젖꼭지를 누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다시는 젖꼭지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먹어야 식생을 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관문을 지금 거쳐야 됩니다. 꼭지에서 떼어내려는 순간 이제 생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때는 생명이라는 것이 탯줄에 붙어 있었고 엄마의 젖꼭지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이 얼마나 이제 뭔지를 이제 알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구 떨리고 두려워서 두렵죠.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울어보지 않았는데 그 이제 젖을 떼고는 이제 살해야 되니까 한번 이제 진짜 대단하게 한번 우는 것이죠. 이제 뼈울음이라 있어요. 뼈울음. 입술에서 멀어지는 꼭지와 교신할 때 이게 꼭지와 항시 교신해서 말을 주고받죠. 이렇게 살으려고요. 저 감꽃이 왜 이렇게 슬퍼 보였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감꼭지죠. 감꼭지를 바라보면서 저게 지금 꽃으로 탁 떨어질 때 얼마나 저 꽃이 정말 서슬퍼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입니다. 톡톡 떨어진다는 것은 혼절한다는 거예요. 혼절이라는 것은 정신이 아찔하고 까무러치는 거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웃을 수 없듯이 목숨의 중심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꼭지. 꼭지가 처음에는 목숨을 딱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결국 밀어내. 이제 너 혼자 살아라 이거죠.
너 혼자 살아라. 밀어내야 돼. 한 사람이 그리울 때는 엄마죠. 젖꼭지, 강꼭지. 꼭지만 봐도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꼭지라는 강꼭지 그런 꼭지만 봐도 울컥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꼭지라는 것이 한 사람 붙어 있다가 또 밀어내잖아요. 붙어 있다가 밀어내야 된다.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울컥합니까? 울컥이라는 것은 격한 감정이 심하게 그렇게 치미는 모양이잖아요. 울컥. 그러니까 울컥, 왈칵, 뭉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울컥, 왈칵, 뭉클. 이런 말들은 참 알아놓으면 씻을 때 하나씩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상당히 괜찮은 말들입니다.